9월 전에 침실에서 이거 치우세요. 막혔던 운이 풀립니다. 50대 이후 꼭 점검해야 할 가을 침실 풍수. 이 영상은 전통 풍수지리, 음양우행, 사주명리학의 상징적 해석을 바탕으로 구성한 콘텐츠입니다. 특정 물건을 치운다고 실제 운명이 바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생활환경을 정돈하고 마음과 생활 습관을 돌아보는 참고 방식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마음이 자꾸 무겁고 하려는 일마다 이상하게 한 박자씩 늦어진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거실보다 먼저 침실부터 한번 살펴보십시오. 풍수에서 침실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소모한 기운을 다시 채우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다음 날의 판단력을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젊을 때처럼 잠을 조금 못 자도 버틸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잠이 흐트러지면 다음 날 집중력도 떨어지고 감정도 예민해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결국 건강운, 부부운, 인간관계운, 직장운, 재물운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가을은 금진의 기운이 강해지는 계절입니다. 금의 기운은 자르고 정리하고 선택하고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힘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9월을 앞둔 지금은 침실을 새롭게 꾸미기보다 무엇을 치워야 하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침실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침대 주변에 무엇을 몇 개까지 두면 좋은지, 겹타개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치워야 하는지, 침대 밑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곳은 침대 밑입니다. 침대 밑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옷상자, 여행가방, 쇼핑백, 오래된 서류, 쓰지 않는 전자제품, 계절, 지난 침구, 선물 받은 상자까지 가득한 집이 많습니다. 침대 밑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쉽게 창고가 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침대 주변, 특히 침대 밑을 가능한 한 가볍게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사람이 밤새 머무는 자리와 가장 가까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머리맡 아래에 오래된 서류나 고장난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침대 밑에 아무것도 두면 안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납형 침대라면 실제로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계절에 쓰는 침구나 깨끗하게 정리된 생활용품 정도만 최소한으로 보관하십시오. 오래된 영수증, 낡은 가방, 고장난 전자제품, 쓰지 않는 물건은 침대 밑에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 물건을 최근 6개월 안에 썼는가? 아니라면 침대 밑에서 꺼내 한번 다시 판단하십시오. 두 번째는 고장난 시계와 전자제품입니다. 침실에는 유난히 안 쓰는 물건이 많이 모입니다.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 충전이 안 되는 태블릿, 고장난 알람 시계, 오래된 라디오, 작동하지 않는 선풍기. 그런데 언젠가 고쳐서 쓰겠지 하면서 몇 년씩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수에서는 멈춰 있는 시계나 고장난 물건을 멈춘 흐름의 상징으로 풀 수 있습니다. 특히 침실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공간입니다. 그곳에 작동하지 않는 물건이 계속 보이면 시각적으로도 정체된 느낌을 줍니다. 고칠 물건이면 날짜를 정해서 고치십시오. 버릴 물건이면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에라는 말이 몇 달째 반복된다면 이미 답이 나온 겁니다. 세 번째는 침대 옆에 쌓아둔 약봉지와 서류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침실 협탁 위에 약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약, 영양제,
안약, 파스, 처방약 등 필요한 약을 두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몇 달 전 약봉지, 다 먹은 약 상자, 빈 영양제통, 오래된 병원 영수증까지 섞여 쌓이면 정리가 필요합니다. 풍수적으로는 침실을 회복의 공간으로 봅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지난 병원 기록과 약봉지가 가득 보이면 심리적으로도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약은 한 곳에 정리하고 오래된 약은 보관법과 폐기 방법을 확인해 정리하십시오. 겹탁 위에는 가능하면 현재 복용 중인 것, 물컵 하나, 조명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침실에 걸린 너무 많은 옷입니다. 의자 하나를 옷걸이처럼 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한 벌 걸었다가 두 벌, 세 벌이 되고 나중에는 의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쌓입니다. 침실은 옷장이 아닙니다. 특히 하루 종일 입었던 외출복을 침대 바로 옆에 여러 벌씩 쌓아두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복은 바깥의 먼지와 냄새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풍수적으로도 바깥의 활동 기운과 침실의 휴식 기운은 분리해서 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루 입은 옷은 정해진 자리에 걸어두고 침대 주변에는 한두 벌 이상 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몇 년째 맞지 않는 옷, 살 빼면 입겠다고 남겨둔 옷, 유행이 지나 손이 안 가는 옷은 9월 전에 한번 정리하십시오. 가을의 금 기운은 선택의 기운입니다. 입지 않는 옷을 끝없이 남겨두는 것보다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옷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침대 정면의 큰 거울입니다. 전통 풍수에서는 침대 정면에 거울이 바로 마주 보는 구조를 부담스럽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거울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워있을 때 내 모습이나 움직임이 계속 반사되면 심리적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잠에서 깼을 때 어두운 공간에서 거울에 비친 모습이 순간적으로 놀라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실 거울은 침대 정면보다는 측면 혹은 사용하지 않을 때 가릴 수 있는 위치가 더 안정적입니다. 거울이 너무 커서 침대를 통째로 비춘다면 위치를 조정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거울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손자국과 먼지가 낀 거울은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어도 공간을 답답하게 보이게 합니다. 여섯 번째는 침실 안의 업무 물건입니다. 노트북, 회사 서류, 영수증 파일, 미처리 업무, 거래처 자료가 침대 옆에 쌓여 있다면 가능한 한 밖으로 빼십시오. 특히 은퇴 전후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도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침실이 사무실처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침실에 업무 공간이 섞이면 몸은 누워도 머리는 계속 일하는 상태가 됩니다. 풍수적으로도 침실은 음린의 기운, 즉 안정과 휴식이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설명합니다. 반대로 업무는 양양의 활동성이 강합니다. 둘이 지나치게 섞이면 침실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가능하다면 업무 가방은 침실 밖에 두고 노트북도 잠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치워두십시오. 운이 막힌 것이 아니라 머리가 쉬지 못해 판단력이 떨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말라 죽은 식물과 먼지 쌓인 조화입니다. 침실에 식물을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하게 관리되는 식물 하나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햇빛도 들지 않는 곳에 화분 여러 개를 놓고 잎이 누렇게 뜨거나 흙에서 냄새가 나는데도 그대로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풍수에서 식물은 생기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식물을 계속 두면 오히려 관리되지 않는 느낌을 줍니다. 침실 식물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작고 건강한 것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식물을 잘 못 키우는 분이라면 억지로 둘 필요도 없습니다. 풍수는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8번째는 너무 오래된 베개와 침구입니다. 이 부분은 풍수보다 실제 생활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베개가 너무 납작해졌거나 안쪽 충전재가 뭉쳤거나 세탁해도 냄새가 남는다면 교체를 검토하십시오. 침구 역시 계절이 바뀌기 전에 한번 세탁하거나 충분히 건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침실을 기운을 회복하는 자리라고 보기 때문에 몸에 직접 닿는 침구가 깨끗한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목과 허리 불편감이 수면의 질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개 높이와 매트리스 상태도 같이 점검하십시오. 9번째는 침대 머리맡에 너무 많은 물건을 두는 습관입니다. 겹탁 위에 휴대전화 2대, 충전기, 리모컨, 약, 책 3권, 안경, 물병, 화장품, 티슈, 영수증까지 다 올라가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잠자기 전과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시야가 복잡합니다. 겹탁은 가능하면 단순하게 유지하십시오. 저는 조명 하나, 물컵 하나, 안경처럼 꼭 필요한 물건 한두 개 정도만 두는 것을 권합니다. 휴대전화는 가능하면 얼굴 바로 옆이 아니라 손을 뻗어 닿을 정도의 조금 떨어진 위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충전선이 침대 주변에 여러 개 엉켜 있으면 한번 정리하십시오. 풍수적으로도 엉킨 선은 얽힘의 이미지로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침실 문 뒤에 걸린 물건입니다. 문 뒤에 가방, 옷, 모자, 쇼핑백을 잔뜩 걸어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거나 닫힐 때마다 물건에 걸린다면 줄이십시오. 침실 문도 현관문과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문 뒤에 오래 입지 않는 옷이 5벌, 6벌씩 걸려 있다면 문은 열려 있어도 실제로는 막힌 느낌이 듭니다. 문 뒤에는 많아도 자주 쓰는 가운이나 가방 한두 개 정도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침대 주변은 얼마나 비워야 할까요? 가능하다면 침대 양옆에 사람이 편하게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통로를 확보하십시오. 침대 한쪽을 벽에 완전히 붙여야 하는 작은 방도 있겠지만 공간이 된다면 양쪽에 여백이 있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부부 침실은 한쪽만 드나들 수 있는 구조보다 양쪽에서 편하게 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상징적으로도 균형감이 있습니다. 겹탁 역시 한쪽만 지나치게 높거나 복잡하기보다 비슷한 느낌으로 두면 공간이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침대 머리는 가능하면 단단한 벽을 등지는 배치를 선호하는 전통적 해석이 있습니다. 창문 바로 아래에 머리를 두는 구조가 불편하다면 커튼이나 침대 위치를 조정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침실 조명은 너무 밝은 백색 등 하나만 쓰기보다 밤에는 부드러운 보조 조명을 활용하는 편이 편안합니다. 침실은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쉬는 공간입니다. 빛도 그 역할에 맞춰야 합니다. 이제 9월 전에 침실에서 무엇부터 치워야 하는지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침대 및 잡동사니. 둘째, 고장난 시계와 전자제품. 셋째, 오래된 약봉지와 서류. 넷째, 침대 옆에 쌓인 외출복. 다섯째, 침대 정면에 부담스러운 큰 거울. 여섯째, 업무 물건. 일곱째, 말라 죽은 식물. 여덟째, 너무 오래된 베개와 침구. 아홉째, 겹탁 위에 잡동사니. 열째, 문 뒤에 걸린 과도한 물건. 이 중에서
오늘 딱 하나만 치우셔도 됩니다. 집 전체를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히 50대 이후에는 무리해서 가구를 옮기거나 무거운 상자를 들다가 허리를 다치는 일이 더 걱정입니다. 하루 10분만 하십시오. 월요일에는 침대 밑 한 칸, 화요일에는 협탁, 수요일에는 옷걸이, 목요일에는 서랍, 금요일에는 침구, 주말에는 바닥과 창가. 이렇게 나누면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9월이 시작되기 전에 침실에 꼭 남겨야 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편안한 침대, 깨끗한 침구, 적당한 조명, 필요한 물건 몇 가지, 그리고 빈 공간입니다. 풍수에서는 빈 공간을 부족함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여백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일에 대한 걱정, 오래된 후회, 끝난 인간관계까지 계속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줄어듭니다. 침실을 정리하는 일은 결국 내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드는 일과도 연결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 많이 갖는 것보다 무엇을 남길지 선택하는 힘이 중요해집니다. 옷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을의 금진 기운과 잘 맞는 삶의 방식입니다. 9월 전에 침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잠자리에 누웠을 때 바로 보이는 물건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침대 밑에 몇 년째 있고 지낸 물건이 없는지, 협탁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이 쌓여 있지는 않은지, 문이 끝까지 부드럽게 열리는지, 침구는 깨끗한지, 이 5가지만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운을 바꾸겠다고 비싼 풍수 소품부터 사지 마십시오. 침실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침실은 무언가를 많이 놓아 복을 부르는 공간이 아니라 잘 쉬어서 내 기운을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좋은 사람도 알아보고 좋은 기회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힌 눈을 풀고 싶다면 침실에 무엇을 더 놓을지 고민하기 전에 잠을 방해하는 것부터 치우십시오. 다가오는 9월에는 여러분의 침실도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침대 밑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침대 밑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옷인지, 상자인지, 여행 가방인지 댓글로 하나만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쳐서 이후 부자 되는 집은 이것부터 다릅니다. 돈이 모이는 주방과 돈이 새는 주방의 결정적인 차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